자, 베트남 보건부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보호효능 평가 기준을 논의하고 있죠. 사실 거의 다 이 모든 서류들이 잘 접수가 되고 잘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백신에 대한 보호효능이 그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에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항상 지금 보건부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이 핀포인트 이 뉴스 이 기자님에 따르면, 김성기 기자님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가 오늘 12일 코로나19 백신의 어제죠. 보호 효능 평가 방법의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점반토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관한 특별 실무회를 열고 백신의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노코박스는 이제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해 베트남 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백신이 여기 한 두 개 더 있죠. 지금 이 코비박하고 ARCT입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나노코박스 임상 결과를 두고 이제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부터 이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 아마 긴급성이 조금 늦어지고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긴급 회의가 어제 열렸다는 얘기고, 자, 앞서 화이자 백신은 4만 3천 명을 이 백신 접종과 백신 미접종 이 두 개 대조로 나눠서 임상을 진행했고, 백신을 접종한 2만 7천 1,700명 중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면 미접종자는 162명,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죠. 이를 통해 화이자의 백신 효과는 이렇게 이 95%의 보호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연구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약간 문제가 돼서, 자, 나노코박스는 13,000명을 두 개국으로 나눠서 8,000명의 백신 접종하고 4,000명의 미접종했지만 현재까지 두 개 대조군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화이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보호 자료에 대한 게 딱 있어야 되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 보건부에서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에 나노제는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 과학성을 입증할 걸로 알려졌고, 요게 이 잘 되면 긴급승인 사용 승인 날 확률이 높죠. 이번 보호효능 평가 지침 정립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에 영향을 미칠 걸로 분석이 됩니다. 나노젠의 입증 방식이 이제 허용이 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지연시키는 장벽이 사라지는 셈이고, 다만 이제 허용되지 않으면 나노젠은 추가로 대조군의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대한 재료를 제출해야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항상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신경을 쓰는 건 이 HLB 때문에 있죠. HLB가 나노젠과 나노코박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생태죠. 이 G3BNT를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죠. G3BNT가 바로 넥스사이언스가 최대 주주로 들어가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넥스사이언스 주도로 HLB 그룹이 G3BNT를 인수를 추진하게 된 게 바로 G3BNT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데, 또 하나 이 국내 유통 방안, 그러니까 G3BNT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다양한 큰 회사에 또 백신이나 의약품 등을 유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노전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국내 유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제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 알려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글로벌 인상 3상 윤곽이 나왔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한다고 그랬죠. 참뭐 우연한 경우긴 한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백신 개발 방식이 바로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역시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서 지금 인상을 받는데 꼭 그것 때문에 갔는지 어쩐지 우리는 모르지만 제 내피셜입니다. 어쨌거나 베트남에서 이제 이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또 G3BNT가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그랬죠. 나노젠 나노코박스는 우리 HLB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림들이 예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면 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협업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 IVI죠. 최근 베트남에서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알렸습니다. 이 IVI에 따르면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필리핀, 태국 등도 포함한 5곳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밟는 중인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의 승인도 곧 임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IV와 함께 유럽과 동남아에서 임상 3상 시험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렇게 베트남에서 임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에서도 관련 절차가, 이 진행에 조금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많은 의약품 이제 디스트리뷰터 유통하고 그걸 HLB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좀 끈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방 효과를 조금 증명해 줘야 되는데, 자, 나노코박스 예방 효과를 증명할까? 그래서 이렇게 핀포인트 김성기 기자님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호 효능 평가 방법의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거쳤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백신이 바로 나노코박스이고, 이 나노코박스의 이 보호 효과가 있는 이 결론을 오늘 이제 조만간 내리겠죠. 이제 그게 회의했으니까 회의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일반적으로 이 보호 효능 또는 예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특성이 다른 두 집단의 질병을 발생 등에 대한 위험도를 비교해 분석할 때 추적 관찰 기간을 반영하는 생존 방법인 콕스 비례 위험 모형 분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화이자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이자 같은 방식이 이런 두 개 대조군 나눠가지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8명 코로나 가면 맞은 사람 백신 안 맞은 사람 162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나누된 나노코박스도 실험을 했는데 나노코박스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대신 나노젠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서 과학성을 입증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번 보호 효능 평가 지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에 영향을 미치죠. 이거를 잘 해내야 이 장벽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잘 끝나주길 바랬는데, 조금 저 오늘 요새 기다려서 늦잠을 잤는데, 다우산업 0.34%, 나스닥 0.1, 또 밀렸죠. 0.24%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우하향 얘기를 자 걷고 있고, 에너지 이 위기감이 좀 커요.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 우려에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좀 특징이죠. 자, 유럽 증시도 에너지 위기 우려 고려 하락했고,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가 전거래대 0.23% 하락했고, 프랑스 파크 40 지수도 0.34%, 거의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 닥스 지수도 30 지수 떨어졌고,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 할 것 없이 전 세계 경제들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HL도 보면 예전에 이렇게 밑에서 많은 매집이 있은 기간에 거의 한 100%, 110% 올라온 이후에 이게 꾸준히 지금 우하향하고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고점 6만 9천 원 대비 거의 38,400원까지 7만 원, 5만 원 잡아도 거의 뭐 20, 30% 이상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해 줄 때도 됐는데 어제 미국 증시들이 원체 안 좋아서 특히 머크발 치료제로다가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편인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밀리는 건 상관없는데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HLB는 어쨌거나 이따 장 시작되는 대로 다시 한번 꼼꼼히 장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